이제 분할인데요. 분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적 분할이 있고, 하나는 물적 분할이 있어요. 상법 같은 거 배우면 좀 자세하게 배우죠. 그래서 인적 분할은 뭐냐면, 이 회사에 사업이 두 개 있어요. A 사업부하고 B 사업부. 여기에 이제 주주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갑과 을로. 하나의 회사인데. 그런데 인적 분할하고 나면 이 회사가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사업부별로. 그래서 A 사업부, B 사업부.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만약에 서울이었다 라고 하면 여기가 서울,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분할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얘를 서울로 안 하고 뭐 대구, 제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속 분할이라는 게 있고 소멸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존속 분할은 기존에 있었던 서울이라는 회사만 남고 신규 하나 세우는 방식, 이게 존속 분할이고, 신설 분할은 뭐냐면 기존의 회사가 소멸되고, 소멸 분할, 그리고 사업부는 각자 회사를 갖는 거죠. 대신에 인적 분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주주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은 기존 법인, 서울이라는 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부 감액을 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새로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게 인적 분할 방식이고, 이게 뭐 재벌들이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사업 나눠 먹을 때. 그런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로 이제 갑이 다시 들어가 을이 여기로 오는 거야. 주식에 이제 포괄적인 교환을 해서, 이전을 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인적 분할이에요. 그럼 이거 합병하고 똑같아요. 얘는 왜 합병하고 똑같으냐면, 합병은 피합병 법인이 자산을 양도해서 합병 법인에다 얹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법인 중에 B사업부 있잖아요. B사업부를 새로 파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이 B사업부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 분할은 합병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법인이 B사업부에 있었던, 서울이라는 법인에 있었던 B사업부의 자산을 전부 다 양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식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똑같아요. 합병하고. 이해하시겠죠? 여기 사례 있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317페이지 있는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인적 분할이다, 물적 분할이다 안 줘요.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분할법인 A는 1월 1일 전자제품 사업부를 분할하여 신설 분할법인 B를 설립을 했고, B법인의 주식은 자, 누구한테 줬어요? 모두 A법인에게 준 게 아니라 A법인의 주주에게 줬죠? 지금 갑과 을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래 자를 이용하여 분할 시 적격, 비적격에 따른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할되는 사업부의 분할 전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니까 합병도 합병 전 피합병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주듯이 이게 분할된다면 B의 재무상태표를 준 거예요. 그 가격은 당연히 장부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장부가액은 순자산 장부가액은 500이 되는 거죠. 1000에서 500을 뺀 거. 그리고 분할법인의 자산 시가가 1500이에요. 그럼 순자산의 시가는 1500에서 500을 뺀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장부가액은 북밸류는 500이었는데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는 1000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실 거고, 그런 다음에 분할 신설법인의 신주를 발행을 했대요. 그래서 B법인, 여기로 치면 분할 신설법인 B법인의 신주를 발행해 준 거죠. 그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기존 주주들에게 준 거죠. A법인 주주. 물론 A법인과 B법인은 주주가 동일하겠지만. 그래서 시가 600이 줬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분할 대가가 되겠죠? 합병 대가처럼. 분할 대가를 지급한 거예요. 분할 대가로 얼마가 지급된 거냐면
600이 지급된 거예요. 그래서 분할 대가로는 600이 지급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A의 양도 차익이 되겠죠. 이것은 B의 분할 매수 차익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 차익이 될 거예요. 이게 비적격일 때. 그래서 가보시면 거기 분할시 과세 구조 있죠. 비적격 분할부터 볼게요. 아래 답에 분할 신설법인 있죠. 비법인 얘기하는 거고, 승계한 자산은 순자산 시가 1000으로 승계하는 거고, 매수 차익은 요 400이 되겠죠. 그리고 분할 법인의 양도 손익은 10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적격 물적 분할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하고 똑같죠? 요 전체 500과 1000의 차이가 자산 조정 계정으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분할에서 적격 분할이라면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기존 장부가액으로 가는 거죠. 근데 회계상 계상된 금액은 시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감액이 필요하고 그만큼 자산 조정 계정이 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밑에 보니까 위에 보니까 5번이 설립 시 분할 신설법인의 회계 처리하고 되어 있고 자산 1500, 부채 500, 자본금, 주발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한다라면 분할 매수 차익으로 잡았어야 되겠죠? 분할 매수 차익이 얼마가 돼야 돼요? 400으로 잡아야 되는데 회계 처리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회계 처리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할 신설법인의 세무조정을 보면 적격 분할이라면 자산 조정 계정 500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죠? 1000과 1500의 차이 500을 세우고 동시에 입금 산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금 산입 500이 필요합니다. 이건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주발초 900 대신에 주발초는 500만 잡고 분할 매수 차익 400을 잡았다면 입금 분산입 100만 하면 되겠죠. 미안해. 입금 산입 100만 하면 되겠죠. 주발초에 섞여 있는 거. 즉 이해하시죠? 저쪽에서 양도손익에 해당하는 그 100만 입금 산입을 하면 100과 분할 매수 차익 회계상 400 합쳐서 500이 되니까 양쪽 딱 또이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적격 분할에서는 양도손익을 입금 산입을 할 거이고, 그렇죠? 비적격 분할이라면 입금 산입을 할 거고, 저쪽에서는. 그리고 여기 이제 분할 신설법인의 세무조정만 한다라면 입금 산입 400이 필요한 거죠. 대신에 그 400을 곧바로 다 입금 산입하는 건 아니고 5년 동안 나눠서 입금 산입해야 되니까 일단 분할 매수 차익을 송금 산입 마이너스 400 해놓고 연말에 가서 80 입금 산입을 하면 되겠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400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합병과 100%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에 올라가서 4번 자료를 보니까 분할 법인의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이 있죠. 이 30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주식이 있으면 여기 앞에 보세요. 얘가 한 줄, 5줄을 가지고 있는데 2주는 감액되고 3주는 남아있을 거야. 2주 감액되는 것에 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 비법인 주식을 받을 테니까. 그게 300이라는 얘기고, 300과 비법인의 주식 신주 받은 게 시가 600이잖아요. 그 차액 300이 의제 배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격 분할이라면 아예 없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적 분할은 합병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적격 합병에서도 합병 요건이 있었잖아요. 적격 분할에서의 요건은 뭐냐? 자, 교재 529페이지 가봅니다. 우선 528페이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인적 분할의 과세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법인이 있고 분할 신설 법인이 있죠. 분할 법인은 합병에서 누구와 같은 위치예요? 피합병 법인과 같은 위치입니다. 파는 거고, 분할 신설 법인은 합병에서의 누구와 같은 위치예요? 합병 법인과 같은 위치예요. 써놓으면 이해 잘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내일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분할 법인은 피합병 법인과 같은 위치에 있고 분할 신설 법인은 합병 법인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분할 법인은 자산을 넘기는 거니까 그게 넘겨서 현물 출자해서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양도 손익에 대한 법인세만 있을 것이고 분할 신설 법인은 매수차 손익에 대한 법인세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식을 주주에게 이전시키는 거잖아요. 주주는 의제 배당 과세가 될 것이다. 자, 오른쪽에 가보면 적격 분할 요건이 있는데
딱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합병에서 네 가지가 있었죠. 사업을 계속했어야죠. 사업의 계속성.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고 1년 이상 사업을 했었던 게 되죠. 두 번째는 지분의 연속성이 있는 거죠. 지분으로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총 합병 대가 중 80%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하고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고용승계 요건이 있었잖아요.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세요.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억지스러운 얘기긴 한데 결혼이라는 건 만나서 1년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1년 정도는 사귀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한 계절씩은 만나보고 한 계절씩 얘 성격이 어떤지, 또 겨울에만 또 이상한 사람이 있고 여름에만 이상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못소리예요? 못쏠? 진짜? 잘했어요. 못쏠이 최고예요, 최고. 영원히 못쏠 기대해요. 그래서 그냥 누굴 만나는 것 자체가 인생이 피곤한 일이에요. 어쨌든 좋은데, 이게 결혼이라는 거 우리 친구가 하게 되면 1년은 만나봐야 돼. 1년은. 그죠? 이혼을 한다는 거죠. 분할. 그죠? 한번 결혼했으면 한 5년은 또 살아보고 이혼을 하세요. 그래서 최소 이혼을 하려면 좀 더 살아보겠지. 바로 이혼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바로 이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분할은 사업 목적의 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분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분할 등기일 현재 거기다 밑줄만 그시면 돼요.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근데 이제 분할 합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를 쪼개가지고 B를 쪼개서 C라는 법인과 합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분할 합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A가 쪼개서 B를 넘기는데 여기 C와 합병을 해서 C의 주식을 받는 걸 분할 합병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분할 합병은 1년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 합병과 분할 그 자체는 좀 다르다. 나머지 중에선 이제 딱 하나만 더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분할은요, 돈이 끼면 안 돼요. 분할은. 즉 합병은 일부는 교부금 줄 수 있었잖아요. 분할은 그렇지 않아요. 분할은 전부 다 주식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 대가가, 자 동그라미 있죠. 전액. 그래서 5년 전액이 중요한 거예요. 5년. 그러니까 2번 자료의 지분의 연속성에 첫 번째 줄에 보면 분할 대가의 전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액. 근데 분할 합병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80% 룰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끝났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은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뒤에 내용이 많지만 합병과 100% 일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쭉쭉쭉 넘어가서 537페이지의 예제에 8-7번이 있어요. 빠르게 눈으로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전사업부와 인터넷 사업부를 가지고 있던 주미래는, 자, 인터넷 사업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업부의 자산을 넘기고 새로운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는데, 그 주식을 기존에 있었던 주미래의 주주들이 받게 되면 인적 분할이 되는 겁니다. 자, 주미래 분할 직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합쳐보면 장부가액은 3,000원이 되는 거죠. 누구의? 인터넷 사업부에. 이해하시겠죠? 사실은 이렇게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산부채는 갈리는데 이 자본사 애들은 현실적으로 누구 게 얼마인지 찾기 되게 힘들어요. 구분경리 진짜 잘 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함께 한 거 맞아요? 여러분 고급회계도 하시는 분들 이 중에 많잖아. 미안해. 고급회계 하면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됐어요. 회계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인터넷 사업부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3,000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보통은 가전과 인터넷 사업부의 합계치가 나와. 근데 자본사 애들은 안 나온다고, 일반적으로는. 이해하시겠죠? 넘겨보겠습니다. 분할 직전 미래 인터넷 사업부를 파는 거니까 자산부채 관련된 유보는 없습니다. 인터넷 사업부의 분할 등기 전 순자산의 시가는, 등기일 현재의 시가는 4,000원이에요. 그리고 월드넷이 새로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주미래의 유일한 주주인 신투자에게 4,000원, 4,100원의 신주를 교부했습니다. 자, 그럼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존의 인터넷 사업부가
매각되고 거기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그 새로운 회사는 월드넷이라는 회사가 된 거고 그 월드넷의 주식은 누가 받은 거야? 주미래의 주주들이 받았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 되고 이 장부가액은 3,000원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시가로 자산을 승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4,000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대가로 지급하는 건 얼마야? 분할 대가는 중간에 있는 게 아니죠? 4,100원의 시가를 지급한 거죠. 자, 그러면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있겠죠? 그죠? 주 미래 양도손익. 미래 양도손익은 요만큼이죠. 이게 양도손익. 양도 차익. 그래서 1,100이 양도 차익이고 이건 주 미래가 되는 거죠. 판 거니까. 월드넷은 매수 차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수 차손. 이건 산 거예요. 사서 새로운 주주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월드넷 매수 차손 바이 월드넷. 이게 이제 비적격일 때를 전제하는 거죠.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 전에 거기 보면 4번 자를 보면 신투자는 주 미래 주식을 5,720원에 취득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분할로 소멸하는 주식이 얼마냐? 왜냐하면 다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적 분할하면 일부 소멸되고 새로운 주식을 받는 거죠. 그 금액이 2,080원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는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2,080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할 대가는 4,100원이 되는 거죠. 4,100원과 2,080원의 차이가 의제배당 금액이 될 거예요. 누구? 주 미래의 기존 주주였던 신투자인.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회계 처리를 보니까 영업권으로 100을 잡아놓은 거죠. 원래 이게 매수 차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별로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케이스는 비적격 물적 분할에 해당하는, 아니, 비적격 분할, 인적 분할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적격. 미래 양도차익 계산한 거죠. 1,100. 월드넷의 분할 매수 차손 100이 되는 거죠. 100. 단 분할 매수 차손의 발생 원인은 영업권이며 영업권이라는 건 지금 여기 저자분은 사업상 가치를 가진 매수 차손이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미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월드넷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무시하기로 한다. 그래서 양도 차익은 1,100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가보면 영업권에 해당하는 거 매수 차손은 10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거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매수 차손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송금 불산입하고 송금 산입하는 거잖아요. 20, 20, 20 이렇게 송금 산입할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가 회계 처리를 처음부터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자산 잡아놨잖아요. 그럼 그대로 인정하고 감가상각을 얘가 한다면 20씩 인정한다면 오케이인 거고 감가상각 안 하면 송금 산입 20, 20, 2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원래 이게 합병에서 발생하거나 분할해서 발생한 영업권은 원래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매수 차손이기 때문에 용어가 다르다고 했었던 거지. 근데 용어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한 대로 하면 될 거고 만약에 난 용어 다른 것도 용서 못 하겠다 라고 하면 영업권은 송금 산입하고 동시에 매수 차손 입금 산입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유보 조정하면 될 거예요. 너무 복잡스러운 얘기가 되고. 자, 케이스 2번 보면 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주 미래 양도 차익 없는 거죠? 적격 분할이면 양도 차익 없어요. 자산 조정 계정의 촉 합계액.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세요. 자산 조정 계정이 1,100이에요? 아니면 1,000이에요? 1,000이에요, 1,000. 자산 조정 계정은 항상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승계하는 금액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산 조정 계정은 1,000이 되더라.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적격 분할인 경우 적격 분할의 경우를 가정하여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해라. 비적격 분할이면 시가로 받은 거니까 4,100원과 2,080원의 차이가 의제배당이 될 거고 적격 분할이라면 의제배당 금액은 없는 거죠. 왜? 순자산 장부가의 취득가액을 합병 분할 대가로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540페이지 이후도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분할 전에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을 서로 상계하고 한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쭉쭉쭉쭉 넘겨가서 544페이지에 가보면 물적 분할이 있어요. 자, 물적 분할 한번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물적 분할은요, 인적 분할과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인적이라는 건 사람들이 갈려 나간다는 얘기고요. 물적 분이라는 건 회사 사업부만 갈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와 B로 나뉘되 A의 주주는 그대로 갑과 을이 있어요. 대신 B의 신주를 A가 모두 받는 것을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에선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주주들은. 그래서 기존 사업부를 떼어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분할 법인이 주식을 100%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법 배우면 이제 분할하더라도 연대 납세 의무가 납세입니다. 연대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B. 100% 가진 거 100%.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당사자는 A법인밖에 없어요. 세법상 당사자는. 왜냐면 얘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얘가 받은 것도 없고 뭐 준 것도 없어요. 감액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의 의제 배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의제 배당 문제는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아요. B는요, 잘 생각해 보면 현물 출자 받은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주식을 준 거예요, 그걸? 현물 출자한 자에게 준 거예요. 인적 분할은 뭐예요? 현물 출자한 자에게 준 게 아니죠, 사실. 현물 출자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물적 분할은 현물 출자는 그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인적 분할과 합병은 손익거래와 자본거래가 섞여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하지만 물적 분할은 순수한 현물 출자예요. 그래서 B 입장에선 순수한 현물 출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B도 아무런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B는 이 승계한 자산을 시가로 그냥 계상하면 되고, 이해하시겠죠? 시가로 계상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분이 100%잖아. 그럼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이득 보는 게 없는 거죠? 에이, 내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거기에 주식을 100주를 주든 1000주를 주든 10,000주를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내가 100%인데.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주식을 1000주 주든 100주 주든 100만 주 주든 1000만 주 주든 손익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현물 출자 받은 거야. 공정가치로.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정가치 시가가 자산이 100이야. 자본은 당연히 100인 거지. 그렇잖아요. 새로 주는 주식의 시가가 어디 있어? 그 가액이 시가인 거지, 무조건. 이해하셨어요?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어요. 신설되는 현물 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을 새로 세운 거다. 얘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만. 왜 얘만 문제가 있냐면 내가 가진 자산을 던지고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현물 출자잖아요.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는 게 우리 세법의 기본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장부가액을 던져서 저쪽에 시가로 스타트할 거 아니야. 감가상각도 시가로 스타트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지금의 미실현 손익이 한꺼번에 인식되는 결과가 되겠죠. 이게 물적 분할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A만 문제가 되는 거고 A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A는 차변에 뭐를 갖게 돼요? 주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대변에는 뭐를 하는 거예요? 저 B 사업부에 순자산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B 사업부의 순자산은 뭐가 돼요? 장부가액이지. 장부가액이 100이라면 주식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500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A법인은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양도 차익 400이 생기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 과세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과세하는 게.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법에 이 주식의 시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 물적 분할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취득하는 주식은 시가다라는 거예요. 시가. 자, 이 스킴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죠? 저기다 뻥튀기 올려놓는 거잖아. 뻥튀기 하긴 하되 양도 차익은 과세한다 이거지. 근데 우리 법은 여기에도 적격 분할이 있다 이거예요. 적격 분할이라면 대박 사건이 터지는 거야. 뭐가 됩니까? 양도 차익 400을 입금 불산입하는 거죠.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하겠다는 거야. 얘가 입불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법은 압축 기장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조정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결산이 반영이 어렵다라면 신고 조정으로라도 압축 기장 충당금을 설정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입불해서 압축 기장 충당금 설정해서 입불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짱이야. 왜 짱이냐? 이거 잘만 하면 텍스 세이브가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어요. 제 회사 이름은 얘기하긴 그런데 S모 회사가 있어요. S모 회사가 있는데 이노베이션 그룹이라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회사를 다 쪼갰다고 분할로. 루브리컨츠, 에너지 뭐 등등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받으면 감가상각 다 끝나고 나서 하나도 없어. 실제로는 석유 공장 이런 게 감가상각 끝나서 하나도 없지만 장치 산업의 기계는 다시 감정받으면 왕창 올라와. 쭉 올라와. 자산 가치가. 이해하시겠어요? 감가상각 다 끝났는데 저기 물적 분할해서 던져. 이노베이션 지주사 그룹이 있고 여기 각 계열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 계열사들의 장부가액은 뭐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시가로 다시 시작한다고. 감가상각 겁나 해먹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대박 아니야 대박? 감가상각 왕창 해먹는 거야. 아니 양도차익은 과세 안 하고 과세 이연하고 저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아요. 이 주식을 팔기 전까지. 혹은 이 자회사가 이 기계장치를 팔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장치산업들은 어떻게 돼? 안 팔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이만한 장사가 없습니다. 이만한 장사. 이해하셨어요?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저도 전에도 수업할 때 참 이거 문제 있는 규정이다 이랬는데 작년부터 사실 세법이 개정됐어. 그래서 이 자회사들은 감가상각을 할 때 좀 우리 책에도 있긴 한데 규정이 좀 너무 구석에 있었는데 감가상각할 때 시가로 승계했다 하더라도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할 땐 기존 장부가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들은. 그래서 그 텍스 세이빙이 이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기존에 했었던 애들은 다 혜택을 받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회사를 쪼개서 분할하면 굉장히 재밌을 수가 있잖아. 삼성전자는 사실 한 5개 회사야. 5개 회사. 그게 사업부가 완전히 별개예요. 완전히. 세무조정도 내부적으로는 다 따로 한 다음에 합치기만 해요. 실제 보면. 그래서 가전 사업부 따로 있고 험한 뭐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부 있고 모바일 사업부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거기 5개인가의 사업부. 완전 한 사업부가 뭐 수십조 회사잖아. 그 떨어서 이렇게 한번 하면 세금 엄청 줄일 수 있는데 이제 기회는 사라진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이야. 실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했는데 남은 과제는 주식을 팔면은 얘를 입금 산입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이연시킨 거. 혹은 그 분할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할된 회사에서 압축기장 설정 대상이 있던 자산을 처분하면 그거 역시 입금 산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입금 산입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식 이만큼 있잖아. 지금 양도차익 400이 있는데 주식을 절반 팔면 200을 날리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또 모두 팔 수 있어. 자회사가 그냥 스스로 자산을 팔 수도 있잖아. 자회사의 자산을 2분의 1을 팔아. 그러면 이쪽으로 날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날리고 이렇게 한번 날리는 거야. 입금 산입.
대신에 이 부분은 중복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스노클링이라고 하는 중복 적용되는 거. 원가액에 배웠나? 원가액에? 원가액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누구를 볼까? 뭐 요즘에도 있던 거 아직도 해요? 이게 맞나 이게? 근데 얘를 AP 놓고 SQ를 놓을 수도 있잖아. 이거 둘 중에 먼저 누굴 놓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식의 처분 비율이 2분의 1이야. 예를 들어. 그럼 2분의 1을 입금 산입을 하면 돼. 200을. 근데 그 해에 자산도 처분을 했어. 자산의 처분 비율이 4분의 1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주식 절반 자산 4분의 1 하면 요 두 개가 입금 산입되는 금액인데 얘 두 개가 만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 뺐으니까. 그 빼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물적 분할도요, 적격 물적 분할 요건은 동일해요. 다 똑같고. 자 넘어가 보시면 예제 있습니다. 예제 8-8번 요것만 풀 줄 알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A법인은 교재 546페이지 물적 분할에 대한 과세의견. A법인은 X1년 7월 1일에 B사업부를 분리하여 갑법인을 설립하고, B사업부의 새로운 이름은 갑법인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를 취득하였다. 시험 문제에서는 인적 분할인지 물적 분할인지 용어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물적 분할이 확실하죠? 그 주식을 만약에 A법인의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줬다면 그것은 인적 분할이 될 거고, 지금 A법인이 다 취득한 거죠? 물적 분할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고, B법인의 B사업부의 자산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시가가 6억이죠. 6억. 그리고 장부가액, 분할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5억인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양도차익이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액면가액 4억이라고 돼 있죠. 이게 실무에서 물적 분할이 훨씬 더 많아요. 인적 분할보다 훨씬 더 많고, 이 조세 회피 행위가 여기 엄청 많아서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그래서 아주 야유를 제대로 쳤지. 물적 분할하는데 그 땅을 물적 분할해서 땅만 가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회사를 물적 분할하는데 그 땅을 담보로 돈을 겁나 빌려. 그런 다음에 분할되는 회사는 땅하고 차입금만 넘기고 분할 남아있는 회사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거야. 사실 땅 판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렵나? 머리라는 걸 써야지. 조세팽이.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면 법인세 겁나 내야 돼. 분할을 해, 분할을. 근데 분할을 하기 전에 먼저 대출을 받는 거야. 대출을 받아서 현금이 생기잖아.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런 거잖아. 대출을 받아서 자산이 10억짜리인데 9억 대출을 받아서 현금 1억만 받는다고 해서 양도가액이 1억은 아니잖아요. 10억이잖아. 이해하셨어요? 근데 적격 물적 분할을 활용해서 세금 엄청 세이브했어. 다시 한번 들어봐. 이 사업부가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야. 그래서 부동산을 저기다 넘겨야 돼. 팔고 나 현금 받으면 어떻게 돼?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넘겨. 물적 분할로. 근데 그 넘기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야? 대출을 받은 거야. 대출을. 대출 받으면 그 같은 회사니까 현금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현금이 여기 남겨놓고 차입금하고 뭐만 저기다 던진 거야. 부동산만 던진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현금화 시킨 거잖아. 일종의. 세금 내야 될 것 같잖아. 하지만 물적 분할의 요건을 많이 만족시켰어. 실제로. 대법원까지 갔어요. 실제. 근데 납세자가 이겼어요. 이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야. 좀 요건이 안 맞는다는 비판이 되게 많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그 소송에서 막 과정에서 갑자기 그 이제 제조업인데 회사 사장님 전문 경영인이 전직 아주 고위 법관님이 오시고 대표이사로 진짜로 그랬어. 대표이사로 오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잘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 anyway, 그래서 이게 물적 분할이라는 게 굉장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요 얘기 정도만 아시면 돼. 본질이 뭔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물음을 한번 가볼게요. 비적격 물적 분할인 경우와 적격 물적 분할인 경우를 각각 가정하여 A법인과 갑법인의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해보래.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 지금 방금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오른쪽 해답을 먼저 보시면, 자, 분할 법인은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물적 분할. 그래서 주식의 시가 6억이 그대로 꽂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식의 시가, 물적 분할의 경우에 주식의 시가 시험에 잘 나와. 주식의 취득가액은 뭐다? 시가라는 거야. 시가.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먼저 잠깐만 앞에 교재에 자산의 취득원가 페이지를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평가 5절 가보면 되고요. 5절에 가보시면 교재 380페이지 있어요. 시험 문제, 말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쪽입니다. 거기 380페이지의 표에 동그라미, 양가로 5번 있죠. 5번 별표 치시고 물적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있죠. 시가입니다. 시가. 자, 적격 물적 분할이든 비적격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주식의 시가야. 그래서 비적격이더라도 시가고 적격이라도 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조건 시가입니다. 그래서 왠지 적격하면 장부가액 이럴 것 같지 아니라는 거야. 물적 분할에선 무조건 시가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봐요. 자,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보면 갑법인은 새로 시가로 모든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겁니다. 여기 비해당하는 법인은 시가로 장부가액 다 승계하고 신주 발행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적격 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딱 하나만 더 들어가 있죠. 주식은 새로 취득하는 주식은 시가고 압축 기장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압축 기장 충당금. 우리가 일시상각 충당금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고 비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압축 기장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압축 기장 충당금 1억 원을 설정할 수 있다. 결산 조정할 수도 있고 신고 조정할 수도 있다. 자, 다시 왼쪽 물음 가보겠습니다. 물적 분할인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처분 연도별 A법인의 압축 기장 충당금 입금 산입액이라고 돼 있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처분 연도가 X4년, X5년, X6년이 있어요. 세 개가 있고 자꾸 압축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 우리 종민이가 나를 만나면 그냥 내 배를 누르면서 압축 그래요 맨날. 그래가지고 그 단어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버지 배를 보고 이놈 새끼 건방지게 하여튼간에 주식을 처분을 일부를 했고 지금 갑법인이 승계한 자산도 양도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양도 차익이 2천, 3천, 5천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위에 자료를 가보면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5천만 원 발생한 거고, 그쵸? 건물 주식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중에 토지를 팔았을 때 시가 비율로 처분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양도 차익의 비율로 넘어간 것으로 봐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4분의 1을 따질 때 전체 자산 시가 중에서 하나가 처분됐을 때 시가 비율로 따질 거냐, 아니면 양도 차익 비율로 따질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 법은 양도 차익의 비중대로 처분됐다라고 본다고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2천, 3천, 5천 이렇게 있는 거. 주식을 처분했는데 주식을 시가 비율로 따지면 6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부분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총 양도 차익 1억 중에 2천만 원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X4년만 본다라면 6분의 2에 해당하는 3분의 1을 입금 산입하면 되고 더하기 그리고 5분의 1을 다시 입금 산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 1억 중에 2억의 주식 2천만 원 주식이 처분됐으니까. 하지만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3분의 1 곱하기 0.2가 되겠죠. 그 부분만큼은 차감한 금액을 비율을 입금 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뒤에 넘어가 보면 548페이지에 입금 산입액이 있어요. 압축기장 충당금 입금 산입액은 보시는 것처럼 1억이라는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했는데 앞에 3분의 1은 전체 주식 받은 물적 분할을 통해서 받은 주식 중에서
3분의 1을 처분한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 중에 주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처분한 게 양도차익 중에서 20%였던 거잖아요.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둘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해서 구분을 빼고 비율을 산정해서 그 금액이 압축 기장 충당금 설정액 입금 산입액이라는 뜻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적 분할까지 다 끝났는데요. 자, 앞으로 잠깐만 가서 하나만 더 할게요. 545페이지 가봅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도요, 이게 뭐가 있냐면 과세 이연 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적 분할했는데 과세 이연 중단되면 스킴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계획했던 게. 그래서 거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동그라미 2번에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고용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합병 분할에 대한 이제 특강은 다 마무리됐고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1차 시험에 기출된 문제들. 요거 객관식에 생각보다 많이 기출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합병의 과세 체계가 2010년에 싹 바뀌었었거든요. 그전에는 애법 출제되다가 그 이후에는 말 문제만 거의 출제돼요. 1차에는. 2차 시험에도요. 회계사 시험은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요. 일반적으로. 세무사 시험은요. 2010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쉽게 나오는데 다 안 한단 말이야. 합병은 올해도 아닐 거겠지. 올해도 아니야. 올해도 그러다가 너 때 나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쉬었다가 요 문제들만 좀 풀어보겠습니다.